네, 오늘 잘 버텨낸 시장이라고 평가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44% 상승한 2,693.57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막판에 빨간불 켜냈습니다. 0.02% 전거래일보다 0.22포인트 상승한 889.93포인트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LB그룹주의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서 특히나 HLB가 최근 주가 상승에 시총 상위단에 포진해 있는 상황에 주가 급락 나오며 지수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이 시점이었는데요. 여기에 HLB를 포함한 바이오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고요. 반도체 쪽에서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성장주들의 투자 심리가 갑작스럽게 위축된 구간. 하지만 이 역시도 루머다. 그리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신 분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보합에서 마감이 될 수 있었습니다. HLB 종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오늘 장 97,000원의 장을 마치면서 3.1% 내림세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신약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뜨거웠던 만큼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HLB의 주가 희비가 엇갈릴 텐데요. 갑작스럽게 루머가 나오면서 이 시간 급락이 나왔고요. 한 5분 새에 주가는 15% 넘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밑골이 달고 올라오면서 97,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줬던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전기장비주 단에서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10% 넘는 급등으로 14만 7천 원 종가를 형성했고요. LS 일렉트릭, 지난번 일론 머스크가 부족한 건 이제 전기야, 전력이야라고 말하면서 떠올랐었죠. 오늘도 5.18% 상승하며 85,300원. 그 외에 전기 전선주들의 오름세 눈에 띄었습니다. 이들이 왜 오르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다 반도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AI가 발전하고 반도체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전력과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핵심, 전력 효율과 발열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KB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어요. 최근에 AI 침투율이 급상승하면서 천문학적으로 이 AI 연산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요. 앞서도 힌트를 드렸는데 첫 번째, 전력 효율화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발열 제어가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상시 운영과 연산 증가에 따라서 전력량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미래에는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온 거고요. 더불어 워낙 여기서 친환경까지 더해지며 규제기관의 기후중립 달성 요구가 커지면서 이걸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최근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는 변압기 쪽 시장 반응도 나왔어요. 오늘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보여줬고요. 전선 전기주도 올랐습니다. 전력량 늘리기로는 원전주가 또 테마로 요즘 꼽히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 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는 어제 시장에서 테마가 되었던 액침 냉각이 수혜주로 꼽히며 GST, KN솔, 인성정보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종류별 전력 소요량 전망을 보시면요. 2022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AI 전용 데이터 센터 양도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네. 오늘 이로 인해서 기존에도 각광을 받았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던가 LS 일렉트릭이 올랐습니다. 네.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핵심은 전력 소비가 크겠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력 소모가 많이들 심화되는 이제 부족하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는 이제 발언들 때문에 아마 3월 초부터 아마 관련된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EO도 말한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AI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소모가 심화되는 것만큼 원전이 또 필요할 거다. 그만큼은 원전에 대한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원전 한 기 지으려고 회사 하나가 원전 한 기를 지으려면 막대한 비용도 필요하고 기관도 필요하는데 이 원전을 가지고 있을 때 소형 모듈 원전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SMR 관련된 종목이었던 두산에너비티가 그만큼 수혜를 받으면서 오늘도 장중에 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산에너비티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워낙에 또 세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가 지금 바닷속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액체 냉각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력 소비가 그만큼 필요한 거 양만큼 원전이라든지 전압기라든지 이런 게 부족 상태가 올 거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들이 많이도 올라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원전의 대장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었던 재룡전기 그리고 액체 냉각이었던 뭐 관련된 종목던 GST 같은 경우도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당분간에 대한 시장 업종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런 섹터들도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드는 비용도 있지만 유지 비용이 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만큼 전력을 많이 써? 그럼 전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변압기단에 그리고 액침 냉각단에 관심이 커진 거고요. 전력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전력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신재생 에너지보단 원전이잖아요. 그래서 원전 테마가 그 안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크게 전력 설비 그리고 전력량 늘리기, 전력 소모 줄이기 요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뉘어지고요. 김민태 매니저님, 네. 이미 이들은 다 시장의 주목을 받았고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줬거든요.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한 그 테마를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중에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저 셋 중에서 고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가장 먼저 올라갈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액침 냉각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또 동반 상승으로 또 유지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원전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원전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력 소비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느끼다 보니까는 관련된 원전주들도 또 안 볼 수가 없는 게 이 원전은 또 이제 정책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고 이번에 미 대선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번 민생 토론에서 이번에 미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이 원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강한 시세를 나타냈거든요. 그만큼 일정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중장기적인으로 봤을 때는 원전을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단기적인 모멘텀 또 일시적으로 단발성 이슈로 본다라고 하면은 재룡전기라든지 GST라든지 뭐 KLN 이런 액침 냉각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골라보자라고 했고요. 출발 신호가 보여졌다. 추가적인 넥스트 돌파도 가능한 테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게요. 왜냐면요. 앞으로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많습니다. 간밤에는 CPI 발표 나왔죠. 그리고 우리 내일은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또 그러고 나서는 FOMC 회의까지 봐야 되죠.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방향성을 탐색하는 주간으로 볼 수 있어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그래도 그 와중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2,700선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죠. 1년 중에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돌아온 코스피고요. 코스닥 역시도 9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오늘 890까지도 오르기도 했는데 현재는 889선 그리고 이전에 보여줬던 고점이 딱 902포인트 선이다 보니까 거의 코스닥도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상엽 이사님. 나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연중 최고점까지 왔다라는 건 시장이 걱정보다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의 중심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진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 아시아 국가 7개, 8개 국가에서 지난 2월 달에 한국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유입됐다, 매수했다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외국인이 K 증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쿼드러플 위칭 데이인데 이렇게 하루 앞두고 변동성이 커지는 게 오히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되기 전에 실적 발표되고 세론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었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 한 2, 3일 전에 출렁거리고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왔던 것도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만기일 전에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건 나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300억을 매수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3,10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3,300억 매수가 거의 삼성전자로 집중이 됐구나라고 얘기해도 될 만큼인데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6일 만에 매우 오랜만에 매수를 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기를 앞두고 왜 6일 만에 매수했을까? 그럼 뭐 지수를 조금 잡아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유심히 좀 봤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엔비디아 여전히 강세고요. 3,000조 돌파했고 뭐 다음 주에 GTC 행사 오프라인 행사로 5년 만에 열린다는 거 기대감 상당히 큰 것 같고 조금 지나면 실적 기대감 4월 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 있을 텐데 그것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한 것 같고 뭐 만기 이벤트로 인해서 뭐 비중을 줄이고 이런 고민은 크게 할 필요 없지 않고 역시나 이벤트로 출렁거리면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좀 우호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금리 단에 뭔가 큰 이벤트가 앞두고서는 성장주를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심리가 보여줬거든요. 지금 금리로 인한 충격이 시장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현 구간에서는 성장주를 덜 타이밍이 아니라 더 담아야 되는 타이밍은 맞는 거죠? 네, 그렇게 봐도 괜찮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시장 안에서 내일을 위해서 우린 또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까요? 시초가 공략주 선택해 보도록 하죠. 먼저 김흥태 매니저의 내일을 위한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요? 네, 저는 오늘 배터리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수급이 줄어들었을 때 2차 전지로 수급이 또 옮겨다 보니까는 이제는 좀 가치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동국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신사업을 확장되고 나서부터 원통형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재료죠.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재료가 들어가면서 이 기업도 원통형 배터리 수혜주로 편성이 되면서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오늘 장중에 아마 15% 정도 올라왔었어요. 올라왔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아직까지 박스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2차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한번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초가에 공략을 한다면 1차 목표가는 9,000원, 전고점 부근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볼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7,000원까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시초가 공략주 동국산업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상엽 이사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한데 먼저 지난 3월 6일에 소개해 주셨던 리노공업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 나서도 주가가 24%나 올랐습니다. 실적 덕에 많이 올랐고 최근 많은 분들의 입에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기대주인데요. 리노공업 더 들고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리노공업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최근 고점이 좀 단기적으로는 또 그 자리가 살짝 좀 부담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은 내용을 알 때는 그 좋은 내용이 추가 모멘텀이 되긴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중기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시대의 핵심이 되는 종목 중에 뭐 단연 뽑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뭐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관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지요? 네, 두산 로보틱스를 뽑았습니다. 오늘 4.6%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이 한 5조 8천억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 대비해서도 외국인 수량을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의 관심이 정말 크구나. 그래서 최근에 상승 중심의 외국인 수급이 있는데 기관도 4일째 사고 있는데 연기금도 함께 사고 있어서 중기적 플레이를 하는 연기금도 사고 있다는 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판매 채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술만 좋아서 판매 채널 없으면 그 매출단이 안 잡히는데 올해 이제 판매 채널이 한 109개로 확대가 될 거고 2026년에는 몇 개냐면 앞으로 2년 후거든요. 근데 273개로 확대가 될 거로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가 크게 증가하긴 하지만 2년 동안, 그러니까 내년부터 성장률이 정말 클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분기에 유럽 지사 이제 설립해서 본격 매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건 중요할 것 같고 좀 수급적인 부담 많은 분들 좀 체크하고 계실 텐데 다음 달 5일에 이제 마지막 락원 물량이 좀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수급 부담도 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로는 11만 원 조금 부담될 것 같고 한 10만 원 초반 그래서 10만 3천 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로는 77,900원 말씀드립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랜만에 시가 공략주로 나왔습니다. 10만 3천 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고요. 그 외 김은태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은 언제 있을까요? 네, 오늘 방송 이후에 오후 4시부터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장마감 무료 방송 진행하면서 오늘 HLB 주가가 갑자기 급락했는데 급락했을 때에 대한 대응 방향 그리고 기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요. 잠시 후 너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